자, 어제 나온 보도였죠. 공수처가 윤석열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 최혜병 사건 석 달치. 아이고 드디어. 작년 7월, 8월, 9월일 겁니다. 네. 이제 원래는 이게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윤석열 통화 기록이 일부 나온 보도는 박정훈 대령 사건 때문에 네. 이제 법원에서 이제 영장 발부돼 가지고 나왔던 거고, 요거는 공수처가 외압 사건. 박정훈 대령은 지금 항명 사건이잖아요. 항명 사건 재판이고,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을 재판에 걸었다가 그 재판에서 통화 기록이 털린 거야. 거기서 핵심은 김계환이는 핸드폰을 안 바꾸는 바람에 포렌식이 돼서 자기 지인들한테 대통령 경로설이 들킨 자예요. 네. 김기환이는. 네. 근데 공수처는 지금 외압 사건을 다루는 건데, 이게 처음에 법원에다가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3번이나 반려가 됐어요.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가지고 3번째 안 되니까 공수처에서 그러면 딱 특정해서 3달치만 내라 해서, 우리가 왜 7월 31일이면 통화 기록이 지워진다고 해서 맞아요. 이것 때문에 공수처가 그 전에 미리 신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의 통화 기록은 이제 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표 한번 보여줘봐요. 이제 이 표는 지금 공수처가 들여다본 그게 아니고, 여기 윤석열이가 지금 이제 그때 8월 2일 날, 그러니까 7월 31일 날 경로를 엄청 했는데 네. 뭐가 안 이루어진 거야.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해병대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걸로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그때 그 분위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가 그때 이종섭한테 3회, 신범철, 이종섭이가 그 당시에 장관이었고 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신범철한테 3회, 임기훈한테 1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화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이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도표가 이런 거예요. 아유, 복잡하다.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건 내가 보기 간략하게 된 거야.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윤석열이가 비화폰도 아니고 개인폰 써가지고 온갖 지랄 브루스를 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래. 윤석열이한테 이거 하라고 시킨 사람이 있어. 그 윤석열의 통화 내역이 공개가 되면, 사실 지금까지 공개가 된 거는 주요 관련자들의 통화 목록에서 윤석열에게 전화가 온 게 드러난 거잖아요. 하지만 윤석열의 통화 기록이 까인다면 거기에는 김건희와의 통화는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그 외 또 숨은 자들이 또 드러날까? 이게 되게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요. 전화기 통화 내역만 확보한 거잖아요. 핸드폰을 확보한 게 아니잖아. 네. 통화 내역은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거예요. 네. 일국의 대통령이 여기저기 전화를 해야 되는데 통신 기록에 다 남아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용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내용은. 추정만 할 수 있을 네, 뿐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하고 통화했던 사람들 다 부르게 돼요. 이 수사는. 그렇죠. 당연하죠. 다 부르게 되면 이를테면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저자들이 다 지금 아까 도표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여기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뭐 훨씬 많이 나오죠. 박정훈 대령 관련해서 통화 기록을 확보했던 측면인데, 아까 김기환이처럼 이 사람들 중에 핸드폰을 안 바꾼 자가 있다면 포렌식 할 수 있어요. 지금 아이폰은 그 녹음이 안 되지만 녹음 안 됩니다. 네. 요즘에 어제인가 그 정필승 변호사가 보여주던데 아이폰 녹음하는 앱이 있고 앱이 있어요. 그 네. 기구가 있더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핸드폰 싹 바꾸지 않으면 뭐가 저런 사람들 대부분 다 통화 녹음 기록합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까먹으면 다시 들어야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사람들을 싹 부르게 돼요. 물론 저는 여기에 우리가 매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저자들이 윤석열이가 통화해가지고 외압 행사 관련된 이야기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번 엄청나게 큰 건이 하나 지금 엄청난 큰 덩어리가 온 거지. 내용은 각자를 불러가지고 윤석열이랑 무슨 통화했어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형사소취 대상이 아니잖아요. 기소를 못할 뿐이지 수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공수처가 윤석열도 불러야 되죠. 그러라고 있는 조직입니다. 예, 예. 그래서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든 겁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윤석열 이 정권의 그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너무 내가 이게 치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통화 기록 나왔다는 것도 의심이 딱 되는 거예요. 뭐야, 뭔가 좀 정돈이 다 된 거야?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이 또 딱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특검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을, 야, 공수처가 이게 대통령 통화 기록까지 받을 만큼 잘하고 있는데 특검이 왜 필요하니, 야당아, 봐봐,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라는 뭔가 이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용이 중요한 건데 뭐 기록만 있어서 사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물론 정황으로 파악은 하겠지만, 그럼 대통령실에서는 무슨 얘기했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사람들 보면은 국가안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매우 이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물론 이것도 소기의 성과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요 뒤에 숨은 뭔가 묘책을 갖고 있기 한 거 아닌가라는 또 그런 의심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나는 공수처의 진정성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제가 들리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네네. 저런 거 윤석열을 덮어주려고 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걸로 예정이 되냐면 어떤 피의자는 아니 어떤 관계자는 뭐 증인이겠죠. 참고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과정에 그 자체가 논란이 돼요. 나간의 만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거기 관련된 사람이 수십 명이라고 하면 다 부를 거 아니에요. 네. 이 과정에 공수처가 하는 수사의 역부족을 특검으로 메꿔야 된다는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김규현 변호사가 했단 말이죠. 네. 공수처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외압이 심하다더라. 네, 맞아요. 근데 누군가는 저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외로운 이름도 모르는 어떤 공수처 검사는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를 보내지만 네. 저 여력으로는 이 수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명단은 받아놓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면으로 보면 공수처가 저거를 통신 내역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저건 영원히 묻히는 거예요. 일단 확보가 됐다고 보시면 되죠. 네. 나머지는 특검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 뭐 하여튼 뭐 이거라도 받아야 다행입니다. 하여튼 뭐 응원은 드립니다. 근데 의심의 여신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어서 화이팅 하십시오. 야, 참 그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요. 뭐 방송이 반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종호가 네. 임성근을 구명하려고 했을 때 네. 윤석열이 단독으로 임성근을 저렇게까지 구명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본인도 이 사건 초창기 때는 명백백객관 진실규명하라고 자기가 명령했던 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윤석열이 경로를 하는 상황. 경로했다는 거 아니라고 거짓말했다가 사실로 드러난 게 김기환 통화 포렌식에서 드러난 거예요. 김기환이 했다는 말, 그러면 김기환이 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실에서 안 하고 나중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 군 통수권자가 화를 낼 수도 있지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하는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불법인 걸 알았지만 어떻게든지 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종호의 말에 의하면 이종호는 김건희와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예요. 저는 매우 가깝죠. 마약 수사 외압 사건도 비슷한 구조일 거라고 보는데 이 구조에서 지금 누군가가 개입을 했어요. 윤석열을 움직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 그렇죠. 이 사건은 그 사람으로부터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우리가 지금 보여드렸던 그 관저공사 네. 이거 장난 아니다. 그 진짜로 그 있잖아요. 저기 KBS 앵커 그놈 윤석열하고 대담했던 놈. 아, 예, 관저대담했던 그 이름도 모르는 네,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걔가 그랬잖아. 쪼매난 파우치 뭐 그랬다 그랬지. 작은 이름도 없는 작은 파우치. 뭐. 쪼매난 파우치. 그래. 그 사건은 쪼매난 걸 수 있어요. 관저 사건이면은 뭐 엄청 크지. 이 규모가. 네. 아, 나 씨. 집무실도 21g이 사실상 공사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네. 아유, 그리고 안 하나만 낀 데가 더요. 없어. 하나만 더. 안 낀 데가 이거 없어. 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KPI 뉴스라고요. 요즘 보도 잘하는 매체예요. 뭐 소규모 매체죠 인터넷에.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여기 보면 이런 보도 잘하는데 저번에 정진석 등이 국회 운영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그 회의를 했으면 그때 윤석열이가 경로했다는 회의 네, 있잖아요. 네. 회의를 했으면 회의에 대통령에 대해서 발언한 것들이 다 녹취하고 이게 되어 있는 게 법인데. 맞아요. 예. 근데 임세훈 부대변인 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 숨소리까지 기록하죠. 다 뭐 애취까지 나옵니다. 아, 애취까지. 예.
조선 왕조 실력이랑 비슷해. 맞아요. 예. 임금이 말을 타다 떨어졌다고 적으니까 야마 말 타 떨어 쪽팔리게 그걸 적냐 그러니까 쪽팔리게 적냐고 말했다까지 적는 맞아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적습니다. 거기서 정진석이 몰랐나 거짓말이나 VIP 경로 녹취록 존재 가능성 저 왜 헤드라인이 나왔냐면 그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대통령실 답변은 비공개 결정 통보였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하니까 이건 비공개라고 했다면 저 말은 있는 건데 공개 안 한다는 뜻에 가깝다는 게 바로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려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비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예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개를 못하겠다 이거. 부존재는 없다. 보유는 있다. 가지고 있지 없다. 않다.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니까 대통령실의 답변은 비공개 결정을 했으니까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 하는 회의 테이블에는 중간중간에 녹음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진에서도 그 녹음기가 있었던 걸로 저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녹음의 존재는 분명히 있다. 더해서 속기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다수의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들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참거 여러분 지금 답답하실 거예요. 이게 되는 것도 없고 막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예. 윤석열은 엄청 쫄아 있다는 정보. 그러니까 왜 사람 있잖아요. 허세가 좀 심한 사람은 야 뭐 108석 있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입장 바꿔 생각을 하면 네. 일단 지지율 개차반이죠. 그렇죠. 지지율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한동훈이가 저러고 있잖아요. 또 저렇게 뭔가 깐죽거리고. 뭔가 좀 거슬리게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근데 지금 또 친일파 논란 해가지고 보수가 또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저거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다 쓰임새가 있어요. 정말로 이자들이 수갑찰나를 얼마 남지 않았다. 힘들내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지금 날씨와 딱 여러분들의 기분이 똑같죠. 가을은 옵니다. 예. 네. 여기까지.